홍성윤의 부모님을 둘러싼 가장 놀라운 사실은 유명 연예인 집안이라는 소문이 아니라 딸의 국악 외길과 첫 트로트 도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평범하지만 단단한 가족이었다는 점입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아버지의 이름은 홍기표입니다. 그는 대전 중도 로타리 클럽에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회장을 지냈고 국제 로타리 3680 지구에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3지역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이름과 구체적인 직업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성윤의 부모가 유명 가수였거나 거대한 재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식의 이야기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송과 지역 언론을 통해 드러난 가족의 모습은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경연 준비로 끼니를 걸을까 걱정해 대전에서 서울까지 직접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갔습니다. 미스트롯사가 약 4개월 동안 이어지는 동안 홍성윤은 낯선 트로트 무대와 생애 첫 대형 방송 경연이라는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견디어야 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한 일은 화려한 인맥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굶지 않도록 밥을 챙기고 무대가 끝날 때마다 잘했다고 말해주고 다시 연습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텨주는 일이었습니다. 2026년 4월 1일 방송된 아빠하고 나하고 67회에서는 이 가족의 지원 방식이 더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부모님은 경연 기간 동안 대전에서 서울까지 이동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도시락을 건넸고 어린 시절에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할머니가 홍성윤을 세심하게 돌봤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세 사람의 역할은 서로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현재의 도전을 책임졌고 할머니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뿌리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홍성윤이 가족을 말할 때마다 눈물을 보인 것은 방송을 위한 과장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 인생을 떠바친 시간을 떠올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 홍기표의 이력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은 그를 대표라고 소개했지만 확인된 핵심 이력은 대전 중도 로타리 클럽 회장과 국제 로타리 3680 지구 3지역 대표 활동입니다. 로타리는 지역 봉사와 사회 공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이 경력을 곧바로 거대한 재력이나 연예계 영향력으로 연결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공개된 모습에서 두드러진 것은 딸의 경연 성적보다 진로의 지속 가능성을 걱정한 아버지의 현실적인 태도였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에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딸을 챙기는 모습은 공개됐지만 이름과 직업 같은 개인정보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숨겨야 할 충격적인 비밀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가족이 연예인이 아닌 만큼 사생활을 지켜온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직업이나 재산을 만들어내는 순간 홍성윤의 진짜 이야기는 오히려 흐려집니다. 이 가족의 가치는 유명세가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돌봄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홍성윤도 성공 뒤 가장 먼저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2026년 4월 방송된 미스트롯 사 토크 콘서트에서 그는 고향 대전을 찾은 뒤 저축해둔 돈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비싼 물건을 사본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홍성윤이 부유한 환경 덕분에 부담 없이 도전했다는 추측과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처음 번 돈과 기회로 되돌려주려는 젊은 가수의 모습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 홍기표가 딸의 도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단순한 응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6년 2월 대전 둔산동에서 진행된 지역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이 성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악 한 길을 걷던 딸이 트로트로 변신한 뒤 경험만 쌓고 끝낼 것인지 아니면 프로 무대의 부담을 이겨내고 성공할 것인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가 딸의 인기를 들뜨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음악가가 장르를 바꾸는 결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홍성윤은 2002년 3월 26일 대전에서 태어났습니다. 대전 천동초등학교와 은어숭중학교를 다녔고 중학교 2학년 때 영화 서편제를 본 뒤 국악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가야금을 배운 지 불과 3개월 만에 전국대회에 출전해 3위를 차지했고 다음 해에는 상주 국악전국 경연대회에서 5일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좋아하는 학생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소리와 악기를 동시에 익혀 결과를 만들어낸 국악 유망주였던 것입니다. 이후 홍성윤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가야금 병창을 전공했습니다. 가야금 병창은 가야금을 직접 연주하면서 소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호흡과 장단, 음정과 감정 표현을 동시에 통제해야 합니다. 그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한국음악을 공부했고 국립창극단에서 인턴으로 활동하며 전통 무대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미스트롯사 이전의 홍성윤은 갑자기 등장한 무명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국악을 훈련했지만 대중에게 널리 알려질 기회가 적었던 젊은 소리꾼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홍성윤에게 트로트 오디션을 권한 사람은 미스터 트롯 3에서 최종 5위를 기록한 최재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학교 선후배 사이였고 최재명은 약 5년 동안 홍성윤을 지켜보며 그녀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경연 중 자신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불안을 여러 차례 최재명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마다 최재명은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격려했고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면 장점이 더 살아날지 구체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가족이 생활과 마음을 지탱했다면 최재명은 무대 안에서 길을 잡아준 선배였습니다. 미스트롯 4첫 관문에서 홍성윤은 자신의 뿌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타장르부 마스터 예심의 가야금을 들고 등장해 안예은의 만개화를 가야금 병창으로 불렀습니다. 전통 창법과 현대적인 곡을 결합한 이 무대에서 그는 오라트를 받으며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심사위원 장윤정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힘과 독특한 소리의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홍성윤은 국악을 하던 참가자가 아니라 국악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꿀 수 있는 트로트 도전자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올라갈수록 홍성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 힘은 기술보다 가족의 기억이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의 존재가 컸습니다. 부모님이 바쁘게 생활하던 시기에 홍성윤은 할머니 집에서 살다시피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을 혼자 박수를 치며 지켜봤고 홍성윤에게는 가장 오래된 호팬이 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2026년 3월 5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스트롯 4 결승전에서 홍성윤은 이선희의 인연을 인생곡으로 선택했습니다. 단순히 고음을 보여주기 위한 선곡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기억, 부모님이 지켜준 시간, 경연을 통해 새롭게 만난 사람들까지 자신의 삶에 얽힌 인연을 한 곡에 담으려는 선택이었습니다. 홍성윤은 무대 전 할머니와의 추억을 노래에 담고 싶었다고 설명했고 실제 무대에서도 과도한 기교보다 맑은 음색과 단단한 고음으로 감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과는 숫자로도 분명했습니다. 홍성윤은 결승전에서 마스터 점수 1561점, 온라인 응원 투표 380점, 실시간 문자 투표 622, 점 연기점을 받았습니다. 문자 투표 수는 15만 9,430표였습니다. 총점은 2,563점 연기점이었고 이소나와 허찬미에 이어 최종 3위인 미를 차지했습니다. 2025년 12월 18일 88팀의 도전으로 시작된 시즌에서 생애 첫 방송 출연자가 최종 3위까지 오른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 4%를 기록했고 홍성윤의 이름은 대전을 넘어 전국 시청자에게 알려졌습니다. 결승 현장에는 부모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홍성윤은 무대가 끝난 뒤 부모님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긴 설명이나 거창한 축하보다 그 짧은 한마디가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부모님은 딸이 중학생 때 국악을 시작한 순간부터 대전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떠나는 과정, 국립창극단 인턴 생활, 그리고 트로트 오디션 결승에 서는 순간까지 모두 지켜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한 고생했다는 한마디에는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13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톱5 기자간담회에서도 홍성윤은 자신을 도운 사람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우승을 놓친 아쉬움보다 선배 최재명의 격려와 가족의 응원, 그리고 경연에서 만난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스트롯 살을 하며 울보라는 별명도 생겼지만 이제는 울기보다 웃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감정이 약해서 자주 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악이라는 익숙한 세계를 떠나 대중 오디션에 도전하면서 매 무대 자신의 한계를 넘었다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홍성윤의 부모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답은 명확합니다. 아버지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이어온 홍기표이고 어머니는 이름과 직업을 앞세우지 않은 채 딸을 돌본 가족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억지로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가족이 홍성윤의 성공을 대신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홍성윤이 스스로 무대에 설 수 있을 때까지 생활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홍성윤의 숨겨진 힘은 특별한 혈통이나 충격적인 가정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야금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전국대회 3위에 오른 재능, 다음 해 전국대회 1위를 차지한 노력,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이어간 훈련, 그리고 대전에서 서울까지 도시락을 들고 온 부모님의 꾸준함이 하나로 합쳐진 결과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바친 인연이 시청자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노래는 단순한 경영옥이 아니라 자신을 키운 가족에게 보내는 감사의 기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성윤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미스트롯사의 미라는 타이틀에 머무르지 않고 가야금 병창과 트로트를 결합한 자신만의 음악을 계속 증명해야 합니다. 아버지 홍기표가 말했던 갈림길은 결승 진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경험으로 끝낼 것인지, 새로운 장르의 전문 가수로 성장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미 확인됐습니다. 홍성윤이 다시 흔들리는 순간에도 대전의 가족은 화려한 말보다 따뜻한 밥 한 끼와 고생했다는 한마디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그녀를 지켜볼 것입니다.